다음은 한건택 내포관광문화진흥원의 원장님께서 만해 한용운 가문과 생가지에 대한 재구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만해 스님의 초기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그런 중요한 논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요. PPT로 지금 그냥 하려고 보다 보니까 밑에 내려와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건택입니다. 지금 뭐 앉아서 책 보시니까 좀 답답하신데 이제는 화면만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와서 보니까 제 논문이 장장 66페이지가 됐더라고요. 다른 분들 반보다 더 쓴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조그맣게 쓸 걸 너무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5분 안에 간단하게 조금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홍성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용운 스님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것을 연구한 거에 대해서는 한용운 스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곡돼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수정을 해야 될까라고 해서 사실은 조금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성장 과정, 특히 10대까지, 20대 넘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가정 환경이라든가 살아온 배경이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을 좌우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용운 스님에 대한 연구는 크게 이제 세 갈래로 문학적인 거, 그다음에 뭐 독립운동, 그다음에 세 가지 중에 불교적인 건데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문학과 관련되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용운 스님에 대한 잘못 알려진 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밝히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용운 스님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알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소, 태어나신 거죠. 출가지, 출생지, 그다음에 이름, 자라고 했는 정옥, 그다음에 속명이었던 유천. 지금 뒤에는 제가 관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는데 한용운 스님의 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왜곡돼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공개되는 이러한 자료는 아마 한용운 스님과 관련되는 최초의 이 가문에 대한 최초의 공개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은 없어요. 독립기념관에 소장돼 있다고만 알려져 있지 처음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개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완문이거든요. 완문은 충운부의 공신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용운 스님의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서 충운부에 가가지고 충운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받은 진짜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집에 있으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했던 거는 한용운 스님의 가계를 정확하게 한번 보기 위해서 이양공 한명진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종옥우 이제 14세고요. 27세 종옥, 익량, 재혁, 광호, 영호, 응준 이렇게 돼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한용운 스님의 형이 있어요. 형은 윤경이고요. 한용운 스님이 있고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한용운 스님의 아들 보국이 있습니다. 한용운 스님의 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광우예요. 한광우가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충운부에 있었다는 18인에 들어갔다는 이런 기록과
그다음에 1861년과 특히 1866년 백세로서 동지 가설에 가지고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숭정대보를 받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받은 교지입니다. 교지고요. 가설교지, 가자교지. 그러면서 여기에 숭정대보, 동천, 중추보 이런 직책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직책으로 인해서 광우가 3대가 추증이 됩니다. 제가 논문에는 이 교지가 안 써있지만 이 3대 같이 받으면서 한광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까지 추증을 받은 추증 교지가 동시에 같이 받고 여기는 이제 공개는 않지만 또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까지 같이 다 전부 다 교지를 다 받습니다. 이거에도 추증돼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한영호 같은 경우는 조부의 한영호 같은 경우는 이제 광우가 그렇고 한영호가 특히 이제 그 교지를 받는데요. 1845년에 종사품 설락장군 행훈련원 첨정이라는 교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지 옆에는 충청수영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거든요. 요거고 또 여기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 그 첨문에 대해서는 이 문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가로 설명이 되겠고요. 거기서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이러한 그 한용운 집안의 가문에 대했는데 요 관문은 뭐라고 써 있느냐면 도내에 홍주에 살고 있는 절충장송 한용운을 순찰장교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문의 내용 중에서 홍주에 살고 있는 한용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한용우가 이 관련된 문서에는 혹은 출두사의 전령과 그다음에 영우절두사의 전령, 목사 홍주 목사입니다. 홍주 목사의 사정책 같은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것은 지금 제가 그 강의 잠적이 논문에는 제가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용운 생가를 찾아오는데 한용운 생가에 한용운 스님의 선대묘가 있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후손들한테 이게 지금 한용운 생가 맞은편 산에 있는 그래서 맨 왼쪽부터 지금 선대묘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는 익량의 묘고요. 묘에 묘석이 이렇게 상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웅준에 대한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웅준은 몰락한 양반이고 뭐 그 가난한 집 이렇게 다 오고 뭐 홍주 관아의 아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수많게 잘못 전해졌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물증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1885년 광서 11년에 기본적으로 아까 안문을 받을 때 같이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종사품 설락장군 행충무의 부사용이라는 교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종사품은 바로 임금이 내립니다. 교지를. 임금이 교지를 직접 내리는 거기 때문에 공신의 후열에서 예우를 해주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사용이라는 것은 교지상으로는 종사품이지만 설락장국이지만 직급은 구품을 줘요. 이게 행수법에 의해 가지고 구품을 주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날 또 주느냐면 여기 이제 교지거든요. 교지인데 그 교지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주느냐면 종오품벼슬을 다시 줍니다. 충운부에서. 그러니까 사품까지는 왕이 내리는 교지고 충운부에서 다시 그래서 도사가 됩니다. 도사. 그래서 한웅준을 전도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거가 바로 오품 도사직을 받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천문에 나옵니다. 제가 마스크를 바꿔야겠습니다. 이 차정첩은 1885년 12월 1일 충운부가 장사랑 도사 한웅준에게 본부도사로 차정하는 문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한웅준은 이 종사품 설락장군을 받고 오품직을 충운부에서 수행을 하다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은 홍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홍주로 내려와서의 기록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동학인데요. 1894년에 7월 6일 날 홍주 목사 이승우를 중앙에서는 호연초토사로 임명합니다. 이때 동학이 한참 봉기했을 때고 이때 이승우가 초토군을 조직을 하는데 초토군에 이 홍주의 사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동학을 토벌할 때 홍주 목사가 가늘이군 홍주 관할의 관군은 400명입니다. 관군은 400명이고 뒤에 등장하는데 유해군이라는 군대가 바로 의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홍주성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조직한 것이 바로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 1000명이 군사적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우가 바로 무관이었던 바로 송주성 옆에서 살고 있었던 한웅준을 바로 참모로 해서 여기 보면은 교수 겸 이렇게 나옵니다. 교수 겸 참모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이 문서가 공개된 적이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1894년 7월 달에 받은 게 바로 이제 문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양기사라는 게 있는데 홍양기사는 당시 홍주 전영장을 하던 분이 쓰신 건데요. 거기에 이제 일기예요. 일기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1894년 7월 6일자에 이승우가 김병돈을 중군으로 한웅준을 참모로 삼아 성 아래 병정을 훈련시켜 미리 대책을 세웠다. 바로 이제 이 무관 출신이었던 한웅준을 동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학이 토벌을 되는데 12월 29일자에 홍양기사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전몰과 관련되는 것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는 또 뒤에 또 나오는데요. 거기에 참모관의 전도사 한웅준이라는 기록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홍양기사에 아까 얘기했던 군부의 장관 유해의 회장 의병장 소모관 전몰자 일선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공적조서 같은 걸 올리는 거거든요. 공적조서 내용에 이렇게 씁니다. 참모관 한웅준은 병약에 정통하고 당시에 깃발 색깔을 바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병듦놈에도 불구하고 반년 동안 풍찬노숙의 괴로움을 겪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한웅준은 참모로 여기에 동원이 되게 차정이라고 하거든요. 차정이 되기 직전부터 앓고 있었어요. 건강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부르니까 나라의 부름에 응했던 거예요. 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홍양기사에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갑오군정실기에도 보면 이제 홍주 목사가 이승우가 보고하는데 한웅준, 박흥양 등 참모관을 자벽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등장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도 등장, 고종실록에도 등장합니다. 고종실록 12월 5일자와 승정원 일기에도 똑같이 계속 이 대목이 그대로 등장하는데 양호승명에서 뭐 전도사 한웅준을 박흥양 등을 차하였다. 뭐 이게 아까 자벽이랑 거의 같은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신 한용운 하면 보신 모든 문건 중에 요건만 보세요. 이 전령만 본 거예요. 앞에 있는 문서들은 전혀 본 적이 없고 이 전령만 알려졌는데 제가 처음에 이 전령을 톡했을 때 이 의문을 가졌던 것이 아무도 주목을 안 던 12월 7일이에요. 12월 초 7일 날 전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이 기록을 찾아내니까 딱 맞는 것이 바로 아까 전몰자들 공을 내릴 때에 나라에서 뭔가 증표를 남기기 위해서 너를 차벽했다, 불렀다라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동학이 끝난 다음에 바로 조선왕조 실록의 12월 5일자에서 바로 밑에서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령을 내려주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한유천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한웅준이고요. 한웅준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은 아들, 아까 첫 번째 보여줬을 때 아들 한윤경의 제적등본입니다. 제적등본에 보이게 되면 1895년 3월 15일 사망합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자기 이 집안에서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웅준은 요거 내용 풍찬노숙을 괴로움을 겪었다는 대목인데 아마 동학을 토벌하고 나서 건강이 악화돼서 돌아가신 거로 추정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이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동학을 토벌하다가 죽었다. 이런 게 지금 인터넷 언론에서도 계속 인터넷 사전에서도 다 그렇게 나와요. 어떤 그런 뭐 의병에 참가했다 죽었다 뭐 이러는 건데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국가 집안에서 하고 남의 호적 신고할 때도 이런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유천은 한웅준을 현재의 묘소에 있던 남장리 108-5번지에 한웅준의 묘를 씁니다. 바로 이제 여기서도 상당 몇몇 분들은 왔다 가셨는데요. 이게 홍주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108-5번지에 있는 한웅준의 부부 묘입니다.
한흥준과 한흥지 한용운 스님의 아버님 어머님 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데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한용운의 아들 한보국이가 1944년에 지은 집입니다. 지은 집이고 요 항공 사진은 1948년도 사진입니다. 48년도이기 때문에 한보국이 이때 실제 살던 집이에요. 44년에 한보국이가 이 집을 짓고 50년에 월북하기 전까지 살던 집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보국은 이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남장리 산 108번지는 누구 명으로 되어 있냐면 한보국의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후손이 다 팔아요. 팔고서 요 필지만 남겨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여기 이병규 선생님이 저한테 꾸준히 전화 와서 이거 무덤이 이상해요. 그러길래 제가 그거를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기 산때 48년도 상에는 바로 무덤이 요 무덤 아니면 요 무덤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손이 이거를 다 파는 바람에 묘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뭐 집안 얘기니까 더 이상 제가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흥주는 1800년 3월 14일에 사망했는데 사망은 집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사망만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한용운의 어머니는 그냥 방씨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관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용운과 관련되는 이제 한윤경과 한흥준의 두 자녀지요. 한유천과 한윤경이 어디에서 출생했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삼성출판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한용운의 자필 이력서입니다. 자필 이력서에는 바로 어디로 나오냐면 홍주군 주북면 옥동에서 한흥준의 이남으로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저도 이 논문을 쓰다가 새로 발견한 자료이기도 하지만요. 일단은 처음에는 아무도 이거를 주목을 안 했었는데 그리고 한용운은 3.1운동 법정 자료에서도 홍성읍내라고 써 있고 3월 11일에는 경부통상부에는 홍성군 홍성면 남문리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 진술에서는 홍성군 홍성면 남문리라고 일관되게 홍주라는 내용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천리와 별건군에서는 계속 홍성에서 태어났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용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최초로 공개되는 한유천과 한용운과 관련되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완문입니다. 완문은 한유천의 완문입니다. 한유천의 완문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아마 그 통인청에서 이제 아전이 아니라 저거를 이제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근무를 돈을 내고서 면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한 건데 한유천은 20냥을 납입하고 역을 면하기를 원하는 까닭으로 했는데 요 뒤는 잘려서 사라져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여기에 한유천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름은 보시면 한유천이에요. 뒤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제기를 하지만 이 문서는 세 가지를 특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는 본영은 홍주부 가명을 얘기를 하고요. 이 홍주부가 가명이 있었던 시기는 1895년 6월 23일부터 1896년 8월 4일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홍주 관찰사 가명에서 이 완문을 써준 겁니다.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유천이 통인천에 20냥을 납입했다는 것은 부자예요. 돈을 내고서 역을 면제받는 것은 부자들만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한유천은 완문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천이라는 이름보다는 완문에 유천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것도 나중에는 이유천이라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한유천이의 출생이 홍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한용호가 받은 홍주에 살고 있는 그다음에 한흥준이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문서가 보면 홍주에서 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용운이 얼마만큼 부자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용운은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위에 읽질 않고 바로 그냥 넘겨서 그러는데 이 한윤경과 한용운은 출생은 홍주에서 출생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게 제가 사실은 요거 몇 개월 동안 뒤진 거거든요. 홍성군청에서
직접 토지대장을 직접 다 열람을 해가지고 다시 그 번지수에 맞게 해서 제가 열람을 해서 그린 겁니다. 바로 이제 현재 여기가 한용운 생가지라고 관련된 데고요. 빨간 데는 다 한용운과 관련되는 농사채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산이에요, 산. 임야대장을 1919년도에 만들어진 임야대장에 나오는 한웅준이라고 한윤경이라고 하는 한용운의 형으로 되어 있고요. 동네 사람들이 증언하는 요 일대의 땅도 다 이대의 땅과 요 논도 한용운의 땅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도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아까 보였던 선대 묘소가 있는 땅이고요.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안의 후손들이 지금도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1917년도에 만들어졌던 14년부터 조사해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여기가 지금 한용운의 선영이고요. 이게 건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용운의 별생가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를 지금 별서라고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1948년도 항공사진인데 바로 이제 이게 선대산이거든요. 선대산에 아까 보여줬던 묘들이 있고 당연히 요 밑에 묘가 바로 한윤경의 아들 한창국의 묘였다가 한창국을 앞으로 홍조고등학교로 나중에 이사를 합니다. 여기 지금 요 위만 선대묘만 남겨놓고 이사를 하고요. 여기에 건물이 보이는 것이 사당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알고 있는 현재 한용운 생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용운이가 얘기하는 옥동이 어디냐? 내가 1948년도 홍주의 항공 사진을 봤고요. 바로 옥동은 바로 여기입니다. 1948년도 한용운이 살았을 때에 가장 가까운 확실한 증거 사진인데 바로 가장 큰 집이 아마 여기 께 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옥동에는 요 집들밖에 없어요. 요 집밖에 없고 더 이상 여기는 지금 발전이 안 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남문동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 홍주성 성벽이고 남문동은 이렇게 해서 남문동이라고 하는 집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출가 전에 집이라 했던 212번지는 여기가 212번지고요. 여기가 211번지고요. 아까 보셨던 한보국에 살던 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선사는 요 밑에고요. 요거를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논문에는 쓰지는 않았고 지금 시간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한보국의 제적 등본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이 제적 등본은 요 같이 이제 사실은 검토를 여기 앞에 계신 여기 심 선생님이랑 지금 같이 한 건데요. 김광희 선생님이랑 같이 했는데 제적 등본의 아버지는 1940년도 8월 7일 날 제적 등본에 하면서 한보국은 송도보국이라고 개명을 하고요. 이때 아버지의 이름을 한정욱이라고 올립니다. 이 전까지 한정욱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알려져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정욱과 중요한 거는 이제 1898년 2월 10일 날 한정욱과 혼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전정숙 여사가요.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다음에 제적 등본의 주소는 홍성읍 5관리 212번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등장하는 이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한보국입니다. 한보국이고요. 한용운 스님의 닮으셨나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그냥 한번 이번에 했던 거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은 한용운의 그 가문은 이러한 그 대대로 배슬을 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전이나 관아에 그런 것을 몰락한 양반도 아니고 취업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천이라는 이름도 유천의 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거는 제 논문을 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누구는 어떤 연구자들도 한용운 스님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한유천의 3년상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때는 관련은 무조건 거의 3년상입니다. 3년상을 치료해야 되는데 3년상을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3년상 기간에 어떤 분들은 가출했다고 그러고 뭐 별로 뭐 결혼하고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그다음에 토벌에 나갔다는 건 아니고 한용진의 사망은 3월 15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병 가담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알다시피
한용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에 지산 김복한 선생님이 의병을 일으킬 때 3년상 기간에는 거의 이런 게 차다만 바지 개입을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의병에도 가입을 않고요. 2차 의병이 1906년에 벌어질 때도 한용운은 벌써 이미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의병에 가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태어난 곳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성공리 491번지인데 이것은 지금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한용운이 태어난 집이 홍성읍 옥동 혹은 남문동인데 왜 현재 있는 결성 성공리로 옮겼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용운의 그 아들에 대해서 논문을 쓴 거는 이제 김광식 선생님 1차 한번 쓰셨고요. 한보국은 그 홍성군 인민위원장이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민위원장이고 홍성군의 그 좌파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도 9월 달에 9.28 됐을 때 월북을 했어요. 가족들 데리고 다 월북을 했다가 행적이 1958년도에 드러납니다. 이 이전까지는 한용운의 아들 한보국이가 남한에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생가 주변, 그냥 결성들이 다 뒤져가지고 그 후손들이 얘기하는 건 막 죽창 갔다가 생가 지금 현재 생가지 주변도 다 찔렀다고 할 정도로 그 샅샅이 뒤졌는데 58년도 한보국이가 북한에서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부터 그거는 이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바로 1.1 사태가 벌어지면서 문제는 이제 그 한보국이가 그 한용운의 선양 사업에 이데올리가 치열한 사업에 건립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보국이의 흔적이 남아 있는 212번지가 아니라 결성면 성공리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김관우를 비롯한 최관술 선생님들의 이런 그 연보 작업을 할 때 그때 그분들이 홍성에 내려왔다는 버섯 기록들이 거기 지금 제가 논문에는 다 실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 결성면 성공리로 바꾼 것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간단하게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가 시간을 오버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